안녕하십니까. 우리 자동차 융합공학, 자동차 공학, 우리 5주차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주차 1강 시간에는요, 내연기관의 본체 관련해가지고 저랑 같이, 물론 그 안에 내용이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많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다 배우는 거는 같이 이제 우리가 실습도 같이 나중에 대면 수업을 통해서 진행하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요 정도는 꼭 알아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와서 한번 보시면은요, 요 엔진은 현대에서 나와져 있는 EF 소나타 DOHC 엔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SOHC하고 DOHC는 아마 전에 공학이나 이런 데서도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요즘은 우리 교수님들이 동영상 촬영을 많이 해서 실제 실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데, 요 위에 있는 부분, 요 앞에 기어 보이죠? 요게 이제 캠축 스프로켓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어예요, 기어. 그쵸? 캠축이 요렇게 길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 캠축 그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캠축이 하는 역할은 뭐냐? 요 안에를 자세히 보면은, 원통의 축에 보게 되면은, 볼록볼록 소순대가 있어요, 이렇게 소순대가 있죠? 특히 여기 잘 나가져 있죠, 소순대가? 요게 회전 운동을 하면서, 요 밑에 보게 되면은, 요렇게 축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볼록하는 부위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눌러주겠죠. 그럼 이렇게 축은 밑으로 내려가겠죠. 또 다시 지나가 버리면은 그 안에 코일 스프링이 감고 있어서 다시 원위치를 합니다.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서. 그럼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뭐냐? 요 밑으로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길쭉하게 내줘 있는 거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는데 이걸 우리가 밸브라고 하는 거예요. 밸브. 그래서 이쪽 부위는 엔진 안에서 폭발이 되고 난 다음에 배기가스가 나가는 배기계통이 되는 거고, 그쵸? 한 600도씨 이상의 배기가스 열이 상당히 뜨거워요. 그래서 보통 주철, 무쇠라고 하는 재질로 만든 배기 다기관. 다기관은 뭐냐? 파이프가 하나는 단기관이에요. 근데 실린더가 우리가 보통 자동차용은 이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피스톤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피스톤이 들어가 있는 요 집, 하우스, 요거를 우리는 실린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린더와 피스톤이 한 세트겠죠. 바늘과 실처럼. 이러한 실린더가 하나인 경우는 배출하는 가스도 하나니까는 파이프 하나면 돼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에서는 보통 실린더가 3개, 4개, 5개. 지난번에 우리가 퀴즈론을 했었죠. 4주차에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4개짜리 실린더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개 실린더에서 나오는 가스들이 각각 다르니까 파이프도 그 개수만큼 있어야 돼요. 여러 개의 파이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기통 또는 매니폴드라는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이쪽은 배기계통이 되는 거고, 이쪽에 들어오는 이쪽 부위가 바로 대기 중에 있는 공기가 여과시켜주는 크리어를 통해서 공기가 통하는 통로, 덕트라고 하죠, 덕트. 에어덕트를 통해서 여기로 유입이 돼야 돼요. 여기로 유입이 돼가지고 4개 보이네요. 또 하나, 둘, 셋, 넷. 4개의 실린더니까 각각의 파이프를 통해서 필요한 실린더로 이 안으로 공기가 유입이 되겠죠. 근데 공기만 들어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반드시 음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음식. 그래서 이 엔진은 전자 제어가 되어져 있는 엔진이다 보니까는 컴퓨터가 요 앞까지는 항상 키온 이상 되게 되면은 연료 탱크 안에 있는 연료 펌프에 의해 가지고 펌핑을 통해서 여기까지 연료가 차 있는 거예요. 일정한 압력으로.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앞쪽부터 1번이라고 그랬죠. 앞쪽 벨트 있는 데부터 만약에 1번 실린더에서 연료가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얘가 평상시에는 연료가 통하는 통로를 막고 있다가 컴퓨터가 이제 너는 작동해라. 연료 공급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전기 신호를 줘가지고 얘를 전자석으로 만들어줍니다. 전자석으로 만들게 되면은 우리 볼펜 기억하세요. 볼펜. 일반적인 모나미 볼펜 같은 경우 앞에 총 나와 있죠. 그걸 갖다 우리는 니들 밸브라고 하는데, 니들 밸브는 평상시에 스프링의 힘으로 밀고 있다가 입구를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컴퓨터가 전기를 공급해가지고 전기를 통하게 해가지고 요 안에 코일을 감아놨는데 그게 이제 전자석이 되는 거예요. 전자석의 힘이 스프링 힘보다 세니까는 볼펜의 촉을 위로 확 당겨주겠죠. 그럼 통로가 열려요. 그러면 전기를 주는 시간만큼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그 양만큼 연료를 쏘겠죠.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하는 인젝터입니다. 근데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 번에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이러한 캠축이 하나 들어가, 이거 왜 캠축이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 들어가면 싱글, SOHC. 근데 이 타입은 두 개가 들어갔지, 이렇게. 그렇죠? 축 앞에 있는 기어가 두 개니까 축도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더블. 그래서 DOHC 엔진이라고 얘기하고, 최근에 자동차들은 SO 쪽보다는 DO 쪽이 하나로 먹을 걸 두 개씩 먹을 수 있어요. 하나로 쌀 걸 두 개씩 쌀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싼다는 의미는 그만큼 음식으로 치자 그러면은 많이 먹고 소화도 잘 시켜서 잘 내보낸다. 그럼 결국은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래서 출력도 좋고 그러한 여러 가지 장점에 의해서 물론 부품 개수가 많이 들어가고 수리할 때에는 비용도 비싸겠죠. 이런 장단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장점의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최근에는 캠축이 두 개 들어간 DOHC 타입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큰 틀을 본다고요, 큰 틀. 가솔린 엔진, 가스 엔진, 디젤 엔진이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다. 아까 얘기했죠? 공기계통이 들어오는 흡기계통. 그 다음에 엔진 내부에 연소하고 배출되는 배기계통. 실제로 폭발 연소를 시키는 아주 중요한 본체인 엔진의 기본 툴. 그러면 크게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 잘 보이시죠? 와리가리 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위쪽에 있는 부위예요. 여기 위쪽. 요 부위가 주 재질이 알루미늄으로 되어져 있는데 실린더, 요게 실린더라고 그랬잖아요. 실린더. 엔진에서 주인공은 실린더와 그 안에 있는 피스톤이에요. 그래서 실린더의 위에 있다. 그래서 실린더 헤드. 근데 헤드 위에 또 캠축도 있어요. 여기에 막 엔젤도 순환하고 오일도 순환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위에 뚜껑을 하나 덮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덮어져 있는 뚜껑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로코암이라고 하는 부품이 들어가서 로코 커버 또는 현장 용어로는 잠바 커버 그랬는데 헤드 커버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린더 헤드 커버 요로 오일 주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커버 밑에 있는 게 바로 실린더 헤드 밑에 굵직하게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이 전체 덩어리를 바깥에 봤을 때의 실린더의 몸뚱아리다. 블럭. 그래서 실린더 블럭. 그리고 실린더 블럭 안에는 실린더 개수에 따라서 실린더와 각각의 실린더와 그 안에 피스톤, 어셈블리. 어셈블리는 영어 찾아보세요. 줄여서 우리가 아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 그래서 피스톤에 요거만 피스톤이고 나머지는 조합. 이따가도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피스톤의 이 연결체, 이 명칭은 커넥팅 로드라고 합니다. 커넥팅 로드. 이따가 단품 보여드릴게요. 이 커넥팅 로드의 머리가 작은 쪽 소단부는 피스톤, 머리가 큰 쪽의 대단부 쪽은 바로 엔진에서 중요한, 밑으로 와서 좀 볼까요? 이렇게 요거예요. 요걸 갖다가 우리는 크랭크 샤프트 또는 크랭크 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피스톤은 크랭크 축에 물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 있는 캠축은 밸브에 물려져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캠축과 밸브는 작용을 연동하고 피스톤과 크랭크 축, 주요 부품이죠? 같이 연동하고, 그리고 크랭크 축이 회전하는 회전력을 맥동, 사람으로 치면 맥박이 뛰죠. 왜? 4개의 실린더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폭발하진 않아요. 순서에 의해서 하나씩 폭발합니다. 하나씩 폭발하고 또 폭발을 안 하고 텀이 있어요. 텀. 끊임없이 연속적이진 않아요. 실제로 약간의 텀이 있죠. 그 텀일 때 쿵 약하고 쿵 약하고 쿵 약하고, 그러면 요 크랭크 축이 회전할 때 쿵 빨리 돌고 약할 때 천천히 돌고, 그러한 맥동 현상이 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게추라고 하는 무거운 원판이에요. 요게 플라이 휠입니다. 요 플라이 휠이 무거운 무게추의 개념으로 회전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정도의 맥동을 잡아서 일정한 회전 속도로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실린더 개수가 많은 쪽이 플라이 휠이 가벼울까요? 실린더 개수가 적은 게 플라이 휠이 가벼울까요?
똑같은 시간 동안 안에 폭발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1초에 예를 들어서 실린더가 2개짜리는 2번 폭발하고 1초에 실린더가 4개짜리는 4번 폭발하고 1초에 실린더가 6개짜리는 6번 폭발한대요. 그거를 가정했을 때에 플라일의 중량이라고 하는 무게는 같은 시간 동안 안에 폭발하는 간격이 좁을수록 맥동도 작아지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워도 괜찮아요. 엔진에서 최종적으로 회전력이 나가는 부품이 뭐라고요? 플라일 휠. 근데 플라일을 보니까 이렇게 톱니 모양의 기어가 있어요. 기어. 우리가 항상 공학적으로 힘을 받는 쪽에 있는 기어는 링기어, 힘을 주는 쪽에 있는 기어는 피니언 기어라는 명칭을 써요. 다시요. 힘을 주는 쪽은 피니언, 받는 쪽은 링기어. 그럼 걔네들은 바늘과 실이에요. 물리죠, 서로. 플라이휠에 링기어가 있으면은 얘는 힘을 받는 쪽이에요. 주는 쪽은 누구냐? 여기 기어 보이나요? 기어? 요거. 자, 약간 초점 한번 잡아주시고요. 여기 기어가 있어요. 요게 바로 피니언 기어예요. 그럼 누구의 피니언 기어냐? 바로 이 부품. 요게 스타트 모터. 현장에서는 스타트 모터 너무 길잖아요. 세로 그래요. 스타팅 모터입니다. 시동 모터 우리가 키 스위치, IG 스위치 스타트 할 때에 얘가 먼저 돌죠. 엔진을 정지하고 있고 그래서 피니언 기어가 약간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링 기어랑 맞물려서 정지된 상태의 엔진을 스타팅 모터를 통해서 초기에 구동을 시켜주는 장치예요. 자, 다시 한번 크게 볼게요. 조금 화면 넓게 좀 서주시고요. 자, 모든 엔진의 기본적인 계통이에요. 공기가 들어오는, 연료가 들어오는 흡기 계통. 그 다음에 폭발 연소가 돼가지고 화학적으로 가스화돼서 나가는, 배출하는 배기 계통. 그 다음에 캠축과 같은, 캠축의 위치에 따라서 또 종류가 달라지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캠축이 있는 실린더를 중심으로 위에 부분, 실린더 헤드, 헤드 위에 캠축이 있죠? 그 다음에 위에 덮어줘야 되겠죠? 헤드 커버.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코암이라고 하는 부품이 있었기 때문에 로코암 커버라는 명칭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 실린더의 몸체, 실린더 블럭 안에는 실린더 개수에 따라서 실린더와 바로 원통을 실린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피스톤은 요 위에 부분만 피스톤, 연결체까지 포함하는 조합은 어셈블리, 커넥팅 로드 연결되고 있는 축, 크랭크 축.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엔진이 실제로 작동하는 거를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회전합니다. 피스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밸브가 어떻게 열리고 캠축이 작동하는지 우리 촬영하신 감독께서 천천히 한번 구동되는 거 잠깐 보여드리고 요 파트는 마무리하고 이론으로 넘어갈게요. 사실린더는 참고로 그냥 들어만 주세요. 한 번에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배울 수 없어요. 같이 이제 학교 준비하시면은 실습하면서 이론도 더 살을 붙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학습이 이어져야 제대로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좀 어렵겠죠. 자, 사실린더는 공통적으로 1번, 앞쪽이 1번, 4번이죠. 같이 움직여요. 항상 위치가 피스톤이. 그리고 2번, 3번 같이 움직여요. 밑에 크랭크 쭉 돌아가는 거 보이네요. 크랭크 쭉이 돌아가면서 누를 돌려요? 플라이를 돌려줍니다. 플라이를. 그러면서 피스톤이 움직이는 동안에 위에 캠축도 한번 살짝 보여드리죠. 캠축이 돌아가죠, 지금. 캠축이 회전하는데 볼록한 부위도 같이 회전하죠? 이 볼록한 부위가 누구를 때려준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바로 요 밑에 수직으로 되어져 있는 밸브를 눌러준다고 그랬어요. 밸브가 열려야 흡기 쪽의 밸브가 열리면은 공기 연료가 들어오는 거고 배기 쪽의 밸브가 열리면은 이 안에 있었던 가스가 나가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실린더에 전주차에 배우셨죠? 사행정 한다고 그랬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 행정에 맞게 피스톤도 움직여줘야 되는 거고 밸브도 작동을 해줘야 돼요. 이 두 개의 캠축과 크랭크 축, 캠축에 의한 밸브를 크랭크 축에 의한 피스톤을 상호간에 사행정에 맞게 잘 작동시키는 장치가 바로 보다 요 장치예요. 요 모델은 벨트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쪽에 연결되고 있는 게 크랭크 축, 그쵸? 위에 쪽에 연결되고 있는 게 캠축 기어. 크랭크 축과 캠축이 자동차 엔진을 제작할 때 미리 기계적으로 타임 마크를 통해서 맞춰놨어요. 작업자들은 그 마크에 따라서 정확하게 벨트를 위아래를 잡아줘야지만 가장 이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용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실기와 이론 수업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면서 차근차근 많은 질문 중에서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죠. 기계인데요. 그리고 첨단 기계인데 요즘은요 한 달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 이상 한 학기, 두 학기 정도는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실습도 하고 이론 수업도 듣고 또 반복하기도 하고 직접 여러분이 만져보기도 하면서 수업은 학습은 되는 겁니다.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 본체의 주요 구조물의 특성 같이 저희 칠판을 통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 그 단품 우리가 시뮬레이터 DOHCMD를 통해 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1강 시간에 내용 기관의 본체 중에서 여러분이 그래도 구조 명칭과 기본적인 특성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간단히 적어볼게요. 뭐에 썼다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피스톤이죠, 피스톤. 근데 피스톤은 혼자서 움직일 수는 없죠. 밀폐된 공간 안에서 작동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감싸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얘가 하나의 몸체가 되는 거죠, 몸체.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은 실린더 주인공이에요. 헤드. 그 다음에 피스톤이 들어가 있는, 요게 우리가 요 하나를 실린더라고 합니다. 실린더가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3개, 4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 단위통을 쓰겠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케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케이스를 갖다 보면 실린더, 블럭.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 피스톤, 요거만 피스톤이라고 합니다, 위에. 근데 연결하는 축이 있겠죠. 누구랑? 바로 크레이크 축이랑. 단기통짜리를 기준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요거를 우리는 크레이크 축. 이제 언어는 다 영어를 쓰려면 크랭크 샤프트가 되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크랭크 축 그럽니다. 크랭크 축하고 피스톤을 연결해주는 요 부위 커넥팅 로드. 근데 요 두 개를 합쳐서 보기는 조합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영어로 어셈블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스톤 어셈블리. 그 다음에 공기연료가 들어오는 흡기계통. 공기연료가 들어오는 흡기계통. 연료는 생략할게요. 연료는 연료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흡배기 장치도 원래 따로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큰 틀은 봐야 되겠죠. 공기연료는 흡기계통. 폭발해서 나가는 뭐라고 했어요? 배기계통. 이게 공통 분모예요, 엔진에서는. 그쵸? 근데 공기연료가 아무 때나 들어오거나 내부된 가스가 아무 때나 나가면 안 되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오거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들어오고 나가게 해주는 장치, 밸브라고 했어요, 밸브. 그래서 실린더 헤드 위에 이렇게 끼계통 쪽으로 밸브가 하나 장착되는 거고, 배기 쪽으로 이렇게 하는 밸브가 장착돼가지고 통로를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림? 자, 근데 얘 밸브는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누가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밸브를 대부분의 모델들은 뭐가 회전한다고 해서 캠축이 회전하면서 볼록한 부위가 회전하면서 불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볼록한 회전체가 이렇게 있더라. 근데 얘는 그냥 끌리지 못하니까는 이렇게 볼록한 부위가 있어야 돼요. 어느 회전체에. 흑기 쪽을 때려주는 볼록 부위가 있어야 되고, 배기 쪽을 때려주는 볼록 부위가 있어야 돼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캠. 요 볼록한 거를 캠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만 아니죠? 여러 실린더가 있으니까 이 캠의 축을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캠축. 밑에는 크랭크축, 캠축. 캠축을 누구를 작동시켜요? 벨, 가스. 크랭크축은 누구를 작동시켜요? 피스톤. 그래서 요렇게가 한 세트, 요렇게가 한 세트. 그래서 이 두 개의 축을 연결해주는 장치. 그것도 정확하게 타이밍이죠, 타이밍. 그래서 타이밍 장치. 벨트가 걸려져 있으면은요, 타이밍 벨트. 자전거나 오토바이처럼 체인이 걸려져 있으면요, 타이밍 체인. 큰 힘을 요구하는 트럭이 되는데, 이러면 벨트나 체인 구조는 큰 힘 전달이 가능한 기어, 타이밍 기어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대부분 이러한 구성 요소의 엔진의 본체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다 보면 주재료가 뭐겠어요? 주재료가 비철계나 철계통의 금속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금속 중에서 공학적으로 봤을 때 내연기관은 어떠한 금속류를 주로 많이 사용하느냐? 크게 기억 한번 해볼게요. 주철제를 주로 사용할 수 있고, 주철은 뭐냐? 무쇠라고 그냥 이제 강화석 같은 무쇠 계열. 그 다음에 좀 부피를 가볍게, 그 다음에 경도를 높게, 단단한 경도를 세게 만들기 위해서 주로 쓰고 있는 알루미늄. 그 다음에 일부 특수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수광. 주철이나 알루미늄 계열 외에 좀 더 특별한 금속을 사용하는 특수광 굉장히 많아요. 뭐 몰리브덴강, 기타 등등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재료로 봤을 때에 세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자, CR 원석이요. 뭐죠? 특수광에서는 왜? 국가기술시험자나 가장 특수광 중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강 하나는 알아야죠. 바로 크롬입니다. 은색처럼 반짝반짝거리는 크롬은 굉장한 강도와 경도가 높습니다. 강도와 경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열에 견디기도 좋고 물리적 힘에 견디기도 좋고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롬으로만 만들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크롬은 도금 처리를 하더라고요.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뭔가 본체에서 특수한 금속이다. 열에 견뎌야 된다. 마모가 잘 안 되는 내 마모 속에 뛰어난 금속이다. 찍더라도 모르 찍으시면 돼요. 크롬감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특수한 강이니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주철과 알루미늄이에요. 무쇠와 알루미늄의 큰 차이는 뭐냐? 우리 생각해 볼게요. 누가 이 중에서 열을 받으면은 팽창을 더 많이 할까요? 모든 금속은 열 받으면 팽창하겠죠. 누구요? 바로 알루미늄. 열 팽창하는 수치를 우리는 열 팽창 개수라고 합니다. 높아요. 근데 얘는 가벼워요. 무게를 치면 비중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같은 중량, 같은 부피라고 볼륨이라고 하더라도 알루미늄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주체력에 비해서 경도, 단단한 경도가 높아요. 가볍고 경도가 높다. 경도가 높다는 얘기는 뭡니까?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가볍고 튼튼하다. 그리고 녹이 쓸까요? 안 쓸까요? 부식이라고 하면 너무 빨라서 보이진 않죠? 알루미늄은 부식이 안 돼요. 누구에 비해서? 얘에 비해서. 부식성도 없어요. 그러면 장시간 쓰더라도 녹슬지 않고 오래 쓸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알루미늄 합금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 그럼 주철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바로 열팽창 개수는 알루미늄보다는 작아요. 그러나 연성을 가지고 있어. 깨지진 않아. 주철 자체가요. 알루미늄에 비해서. 알루미늄은 자기 한계를 넘어가면 깨져요. 그러나 주철과 같은 무쇠 같은 경우는 일반 연철에 비해서는 좀 심하긴 하지만 쉽게 팍팍 깨지진 않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근데 얘 무겁죠? 무거워요.
그리고 무쇠가 가마솥 같은 데 열을 받으면 시뻘개지죠? 금방 식나요? 안 식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열 전도성. 맞아요. 알루미늄이 열팽창 기수는 커서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반대로 열을 받더라도 빨리 식을 수 있는 열 전도성이 열을 터트린다는 얘기예요. 열을 터트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낮춰준다는 얘기예요. 열 전도성이 매우 우수하다. 자, 이 정도 기억하시고